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승, 정필승 파트너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데일리로 오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기준과 원칙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진정성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왔습니다. 제 신조는요, 잃지 않는 투자, 지키는 투자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항상 지켜드릴 수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장. 네. 오늘 장 좀 힘드셨죠? 그렇습니다. 현재 조정폭이 조금 깊어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좀 많이 쉬어주는 것도 사실 정상이죠. 하지만 대형주 위주의 장세였는데 어찌됐든 중소형주로도 좀 장세가 돌아와야 되는데 조금 깊어진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여줬는데 엊그제 수요일부터 그 탄력성이 조금 미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금을 조금 충분히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높은 산 이런 거 쳐다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은 원석을 좀 우리가 발굴을 해서 보석으로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정필승의 시공 대본법이고요. 정필승의 시공 대본법입니다. 어쨌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저의 기준, 원칙, 그리고 매매법, 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나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요. 다음 주겠죠.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공략 주도 가지고 오고 히든 종목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더 재미있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필승의 시공 대본법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왔어요. 밑에 보시면 출처 정필승 되어 있죠. 정필승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도 그려오고요. 자, 그다음에 감액관통이라 해서 사자성어도 직접 제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습니까? 정말로 제가 좀 노력한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나름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기. 이 공간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극장입니다. 극장인데 이게 소극장인지 대극장인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연출가입니다. 연출가.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요건 뭡니까? 요건 대본이죠. 대본. 그러면 배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무대 위에 배우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연출은 결국에 세력입니다. 세력.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력이라고 안 하고요. 연출님 이렇게 연출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대본은 차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차트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이제 세력의 시세판, 설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배우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는 안 보이잖아요. 결국에 배우는 누구냐?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 연출님이 시세판을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시세를 만들어낸 다음에 입력을 하면 우리 프로그램이 매매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관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상장된 모든 종목 한 2,800여 개의 모든 종목에 다 우리 연출님께서 상주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요. 감액관통이다 해서 제가 사자성어를 만들어 왔는데 감액이라고 적었죠. 자, 감액. 제가 지금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그죠? 지금쯤이면 뭐가 땡깁니까, 여러분? 맥주가 좀 땡기시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맞다고 좀 해주십시오. 예, 맥주가 땡기실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좀 맥주 한 잔 드시면서 좀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과 그리고 저의 매매법, 그리고 저의 기준, 원칙, 거기에 모든 게 포함이 되는 제 본질적인 단어가 바로 감액이다라고 해서 제가 감액관통이라고 해서 지어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갑가자입니다. 즉 본질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맥은 맥맥. 자, 우리가 맥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맥맥이다. 그래서 세력의 시세다. 자, 그리고 관통관, 꿰뚫다, 통할 통, 설계하다. 즉 가치의 흐름과 시세의 맥을 꿰뚫어 설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즉 뭐냐 하면 자, 본질 가치라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시세들이 즉 흐른다라는 겁니다. 즉 세력들이 우리 연출가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시세를 설계를 하고 그 흐름이 결국에는 파동이 되고 거기에 만들어진 시세가 결국에는 지지저항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감액관통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뭡니까? 세력이 곧 연출가고 차트가 곧 대본이고 프로그램이 곧 배우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보통 이제 연기를 잘하시는 우리 배우분들은 연출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본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면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우리랑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배우분들은 연출가와 좀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거기 이제 연출의 방향이든 또 배우가 액팅을 하는 그런 방향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력을 딱 우리 그 연출님을 딱 앞에다 두고 식사를 하면서 연출님 그 언제 그럼 7,500 뭐 500원에 팔면 됩니까? 언제 빠지면 될까요? 언제 들어가면 될까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차트에서 그 답을 좀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차트에서 답을 찾고 시장 상황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왜 이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잘 보십시오. 자, 나는 결국에 내가 연출도 하고 내가 대본도 쓰고 내가 배우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뇌동매매 절대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움직이자라는 거예요. 뇌동. 자, 우리 그 경제 TV에 많은 경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종목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화가 오시는데 대부분 살펴보면 왜 샀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그게 뭡니까? 뇌동매매죠. 그럼 뇌동매매를 하면 뭐가 안 되냐? 필패입니다. 필패. 여러분 제 이름이 뭡니까? 필승이지 않습니까? 이 필승이가 여러분 필패하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종목 진단 같은 거 보기도 하고 여러 또 제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 보면 이유 없이 매매를 해요. 이유 없이.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무서우면 그냥 손절하고 나오고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면 안 된다. 계획을 세우고 시장의 상황도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 왜? 우리 연출님, 우리 세력분들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대본도 짜보고 시나리오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정필승의 어떤 기준과 원칙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승아,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 종목을 보니? 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 기업 사도 될까? 나는 일단 5단계 재무 필터링으로 일단 기본적 원칙을 통해서 그 기업을 걸러내라는 거예요. 종목을 걸러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기본적 원칙. 왜 기본이라는 게 들어가겠습니까? 기초가 되니까요. 우리가 흔히들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 그러죠. 모래성. 그건 이제 사상누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기초 공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그 종목을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요. 첫 번째, 대주주 지분율이 최소 2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 오해는 하지 마냐면
그러면 최소 20%가 안 되는 삼성전자는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너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 20% 이상이라는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종목들, 특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뭐 상장 폐지 직전이라든지 또는 관리 종목 지정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보통은 7에서 1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요. 네, 보통.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는 거꾸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고 그럴 때 저는 안 사고 오히려 왜 그 작전이 들어가고 이러한 종목은 왜 이럴 때 뉴스가 나오고 저는 그것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일 때 딱 보이는 거죠. 예. 그러면 대개 그 보면 데이터들이 지분율이 7에서 15% 정도가 8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건 안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분이 없으면 결국에 책임도 없다라는 거고 지분이 많을수록 기업은 진심이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지분율 정리를 할 때 왜 그러냐면은 대개 매출액이 안 나오고 영업이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대주주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월급도 줘야 되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이자 비용도 내야 되는데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담보를 잡아놓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즉 부채를 끌어안게 되죠. 결국 그 담보로 하면 대주주는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시비전환 사채가 발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를 조금 이해하신다면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흑자잖아요. 흑자. 이건 좀 되게 열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매출액은 외형이고 영업이익은 실력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매출이 높더라도 영업이익, 실제로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없으면 그거는 기업이 계속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또 부채를 끌어안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실 뭐냐면 매출도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성장하고 이게 가장 나이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많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판관비도 어쩔 때 나가는 게 매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열어두고 우리는 영업이익은 흑자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안정성 지표에서 제가 재무체력 5종 체크라고 했죠. 5종 체크. 5가지의 체크를 안정성 지표에서 보고 갑니다. 뭐냐면 자, 첫 번째 당좌 비율 또는 유동 비율인데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여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데 두 개가 다른 거는 뭐냐면 자, 유동 비율은 재고 자산을 포함한 비율이고요. 당좌 비율은 재고 자산을 포함하지 않은 비율이에요. 즉 유동 비율에서 재고 자산 비율을 빼면 그게 당좌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당좌 비율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춥니다. 당좌 비율에. 하지만 써도 유동 비율을 봐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A와 B가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A에게 너 저기 현금 얼마나 돼?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저는 저기 재고를 좀 털어야 가능한데요. 그래? 너는? 저는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당연히 B한테 하겠죠. B. 그러니까 당좌 비율이 저는 좀 더 포커싱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200% 이상, 스탠다드가 200% 이상, 이것도 사실 좀 보수적으로 둔 겁니다. 예, 뭐 150이 돼도 되고 100이 돼도 되는데 사실상 이 유동부채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이 비제 비율보다는 더 크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이제 배율이 3배 이상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자 보상 비율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를 내고 나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1배 이상 3배 미만일 경우에는 돈을 다 이자 비용을 내고 나면 끝 없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자 보상 비율이 3배 이상이라는 것은 3번을 이자를 갚아도 되는 능력이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 비율 5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6에서 70% 이상이 강철 체력이라고 하고요. 4에서 50 정도는 이제 기존 체력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 밑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 150% 미만이고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보율을 거꾸로 뒤집으면 뭡니까? 보유죠, 보유. 비상금입니다, 비상금. 그러니까 잉여금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이렇게 저금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금으로 빼놓는 겁니다.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뭐
배당을 쓸든지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지 이게 따라 다르니까 우리는 100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너무 많아도. 너무 많으면 뭐 일단 배당도 안 하고 그다음에 다른 재투자도 안 하고 이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밸류에이션은 캐스팅 평가다라고 했잖아요. 캐스팅 평가다. 캐스팅 평가다. 캐스팅 평가다. 자, 제가 이제 좀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기획사 대표입니다. 기획사 대표인데 우리 원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원석이. 예, 원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너무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기획사 대표로서 이 친구를 한번 키워보고 싶지 않겠어요? 원석이를? 그죠? 키워보고 싶겠죠? 그래서 얘를 스카웃을 했어요.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도 출연시키고 영화에도 출연시켜서 이 친구의 실력을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 회복입니다. 회복. 본질가치, 즉 실력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요?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인터뷰 요청 들어오고요. 그때부터 막 광고도 찍고요. 그죠? 예능도 나가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점점 성장을 합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곧 뭐냐? 밸류에이션인 캐스팅 평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EPS는 뭐냐? 배우의 출연료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실제 수익력이다. 즉,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라는 게 EPS고, 자, BPS는 배우의 실력입니다. 이 기업이 쌓아온 뭡니까? 내실, 즉 본질 가치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체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주당의 순자산 가치가 어떻게 되니라는 거죠. 본질 가치,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실력이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PER, 이익 대비,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몇 배 거래가 되고 있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료 대비 시장의 평가력이 어떠하니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지금 비싸게 평가를 하고 있니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PBR, 한 주당의 순자산 가치 대비 현재 그러니까 본질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몇 배 거래가 되고 있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대비 시장에서 너는 저평가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별 3개 드릴게요.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할 때 정말 여러분들 귀에 피딱지가 앉을 때까지 저는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너무 작으면 흔들리고 너무 크면 느리다. 1,000억 원 이상은 최소한의 안정성 기준이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세력을 제가 연출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연출님이 너무 가벼운 종목은 시도 때도 없이 입장 퇴장을 하십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그게 뭐냐? 곧 변동성이다라는 거죠. 변동성. 그러니까 뭐다?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너무 크면 느리다. 그래도 느린 게 좀 안정적이잖아요. 느린 게 안정적이죠. 예. 저는 이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느린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매매를 하실 때 최소 1,000억 원 이상은 해야 그게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곱씹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아래 보시면요, 아래 보시면은 아래 보시면 제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밴드, 밴드에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대시고 거기서 이렇게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은 제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서 제가 만든 시황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이슈되는 그런 기사들 또는 종목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또 많은 가입과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다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또 연속적으로 또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세 설계와 그다음에 공간 매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공 대본법 그랬죠. 시공 대본법. 시세 설계와 공간 매매를 합친 게 시공 대본법이다라는 거고요. 자, 제가 이거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께 조금 이해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제가 그냥 세 줄을 그었어요. 세 줄을. 세 줄을 그었는데 이 세 줄의 의미는 뭐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본질 가치. 본질 가치. 본질 가치. 그거대로 줄을 끈 겁니다. 그랬는데 이때 우리가 세력이요. 우리 연출님이 갑자기 조명을 탁 들어오면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갑자기 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이게 뭡니까? 파동이라는 거예요. 파동. 시세의 흐름. 근데 이 안에서 그냥 들어왔겠어요? 연출님이 그냥 들어왔겠습니까? 아니에요. 뭔가 의도가 있어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만든 의도가 뭐냐면 결국에 시세라는 겁니다. 시세. 그러면 시세들이 막 이렇게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계속 이렇게 그어보면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겹치는 구간. 그 겹치는 구간이 뭐냐면 곧 지지이자 저항이다라는 거고 그 공간이 곧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먼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시세 설계 플러스 공간 매매. 진입 시점은 공간을 먼저 파악한다. 아까 제가 공간 먼저 파악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세의 흔적, 우리 연출님이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그거를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눌림 진입, 이거 뭐냐면 우리 연출님이 문을 팍 열면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럼 뭡니까? 컴다운, 컴다운, 좀 차분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게 눌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눌림. 조금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눌림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쉽게 제가 엄청나게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수 근거는 공간의 안정성. 아까 그렇게 공간을 나눠주면 그 공간만큼만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세의 본질 가치의 회복. 자, 회복에 제가 별 5개를 그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의에서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뭐냐? 회복이다. 회복. 회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복. 앞으로 제가 이 정필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무조건 회복, 회복만 주구장창 외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고. 자, 그다음에 보유 전략에서 자, 단기 흐름은 시세로 파악하고 중장기의 방향은 공간으로 파악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연출가예요. 내가 연출가입니다. 연출가인데 우리가 중소형주를 소극장이라고 하고 대형주를 대극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똑같은 연출가예요. 근데 소극장과 대극장은 연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나오는 배우의 인원수도 다르고요. 비용도 다르고요. 티켓 값도 다르고요. 기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출법이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우리도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매매법을 달리 해야죠. 달리.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뭐 거기서 사세요. 수익률 40% 이렇게 이거 아니죠. 이건 절대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계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중소형주면 중소형주의 어떤 변동성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형주면 대형주의 방향성, 공간을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단기는 5에서 30%라고 했고 중장기는 30%라고 했는데 사실 수익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극장, 중소형주에는 우리 연출님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세가 여러 번 겹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세가 겹치는 데가 뭐냐면 결국에 지지이자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이 보입니다. 공간. 그 공간이 결국에 수익률이에요. 그게 5%든 10%든 15%든 그 공간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뚫으면 그 다음 공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력의 대본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 예시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마 모든 경제방송,
증권방송에서 이렇게 다루는 사람은 저가 유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설계된 판을 제가 들고 온 거거든요. 예, 오늘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HTS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종가 단순 5일선, 뭐 11선 이렇게 그으시잖아요. 그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보고요. 저는 제 걸로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제 거예요. 제 건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저항이다, 저항. 그럼 이 파란색 선 얘는 뭐냐? 이건 지지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회색 선은 뭐냐? 이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 지지 저항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일단 선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명이 딱딱 들어오죠. 이게 뭐냐? 우리 연출님이 극장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입장 퇴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언제 우리 연출님이 들어오셨는지 딱딱딱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하늘색 선, 이게 핵심인데 얘는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꽃이 핀다라고 해요. 꽃이 핀다. 즉 여기를 뚫어 올리면 꽃이 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종가 단순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평전은 이거 하나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빼는데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없죠? 거래량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연출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문을 쾅 하고 조명 받으시면서 문을 쾅 하고 극장을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13원 이렇게 1113원 하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이때 거래량 보십시오. 이거 나간 거거든요. 네,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해야 돼요? 아니요.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연출이 극장에서 나갔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여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연출님이 어디서 뭔가 좀 화를 시켜셨는지 갑자기 또 열정적으로 문을 열고 탁 들어옵니다. 이때 조명 딱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이때 또 뭐라 그러냐면 내 평당가 1113원 하면서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갔는데 그때 종가가 1113원이고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왔는데 그때 이 세력의 평단가가 1113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우연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이때 알고 이때 봤어요. 이때 보고 제 포트에다 넣어놨어요. 이걸 하려고?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하려고 넣어놨어요. 무조건 여기까지는 간다. 가는데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했고 여기 뚫어내면 여기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포트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 안 가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 설계를 해놨잖아요, 이들이. 만들어놨잖아요, 시작할 거라고. 어떻게 나갈 때 문 닫은 가격과 들어올 때 내 평균 가격이 같냐고요. 이론도 다르지 않아요. 이론도.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세 설계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했겠어요? 안 했죠, 여러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대주주 지분율 말씀드렸죠. 자, 대주주 지분율이 7.84예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안 합니다. 일단 지켜봐요. 그러면 뭐 7.84라도 우리가 손익계산서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이걸 좀 확대를 시켜봤어요. 자, 봤더니 뭡니까? 적자죠. 자, 그 다음 뭡니까? 부채 비율이 어때요? 부채 비율이 점점 커지죠.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커지죠. 그 다음 뭡니까? 유보율이 어때요? 유보율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곳간에 쌀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한 달치 먹을 양도 안 남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영업이익률 어때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순이익률도 마이너스, 점점 커지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보면 자, EPS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인데 마이너스 476원 손실이죠.
BPS 본질 가치 얼마입니까? 1,100원이잖아요. 아까 얼마에 맞춰놨다 그랬어요? 1,113원에 맞춰놨다 그랬죠. 정교하게 이들이 본인의 가치를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시작을 하려고. 네, 회복을 시켜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PER. 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몇 배 거래가 되고 있니? 했더니 처음엔 21배, 9배였다가 지금은 넌앤스웰,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저 대답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PBR. 1.74배예요. 최근 분기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급락되기 직전에 PBR이 1.74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만 봐도 하셔야 되겠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안 했어요. 만약에 이게 펀더멘탈이 깨지지 않았으면 저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한 70% 정도 얻었겠죠.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펀더멘탈이 이미 깨진 거라서 저는 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안정성 비율인데 여기서 유동 비율이 뭡니까? 점점 뭡니까? 줄어들죠. 이 보세요. 점점 줄어들죠. 이 보세요. 그 다음에 당자 비율도 어때요? 49란 말이에요.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어때요? 점점 커지죠. 유보율은 어때요?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이 깨진 거예요. 펀더멘탈이 깨지면 밸류가 낮든 저평가든 필요 없어요. 이게 깨지면 저평가든 고평가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일단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이 처음에는 20배였고 66배였는데 이제는 없다 이거예요. 나 묵비권 행사할게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이 처음에 66, 69, 50이었다가 34를 찍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야 될까요? 안 합니다. 저는 이게 제 기준과 원칙이라서 저는 이걸 안 했어요. 이게 만약에 펀더멘탈이 안 깨졌으면 저는 했겠죠? 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럼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종목명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이거는 전기, 전력, 설비 쪽입니다. 그쪽 섹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아까 우리 연출님이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했죠. 그때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숨 고르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컴다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컴다운을 계속 했어요. 계속. 했는데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지지저항 중심 말씀드렸죠. 그 선이 겹치는 선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수렴이라는 거예요. 수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향성을 내가 상방으로 뚫을지 하방으로 뚫을지 지금 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출님이 시나리오를 쓸 때 그렇게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뭘 붙여서 여기다 플러스 뭘 붙이냐? 테마를 붙이는 거죠. 전력 설비, 전기 제가 왜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보시면 9월 달 돼 있죠. 이때 AI 랠리,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에서 꼭 필요했던 게 ESS, 그리고 액심 냉각, 그 다음에 전력 설비 쪽이었어요. 근데 이미 액심 냉각이랑 ESS는 이후부터 이제 업종별 순환매로 들어온 거고 어찌됐든 전력 설비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때 테마로 갖다 붙이면서 끌어올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중소형주들은 테마, 수급, 그 다음에 어떠한 이슈, 누군가의 발언, 정책 이거 할 것 없이 거기에 그냥 묻기만 하면 갑니다. 과연 이 종목 자체가 여러분 이 종목 자체가 어떠한 그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우리 연출님은 테마만 붙으면 그냥 올려버리겠다라고 계획을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기다렸죠. 왜? 저도 올라갈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 이 빨간색 선 있죠? 여기를 돌파를 하는 이 지점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하늘색 선 위로 올라오면 뭐라 그랬어요? 꽃이 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결국에 이 부분에서 끌어올립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뭐 1차 이렇게 해서 뭐 나눴어요, 제가. 이게 갔죠. 거래량 동반하면서 우리 연출님, 이젠 연출님이 아니라 조연출님이 들어오시면서 여기 1차를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뭡니까? 이렇게 가다가 또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분에서 다시 들어올려요. 여기 빨간색 선을 여기 들어올리잖아요. 또 조연출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2차에다가 딱 맞춰놓죠. 그리고 빼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해내고 빠집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 증권방송 어느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설계판이라는 게 진짜 존재한다니까요. 이거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것을. 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아 진짜 그러네. 그렇다라는 것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정필승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면서 아 정필승은 저런 걸 보는 친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서 제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요, 오늘 잠시 또 쉬었다 갈 텐데, 여기 보시면, 아래 보시면 제 QR코드 있잖아요. QR코드.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또 카메라로 한번 찍어주시면 또 링크가 걸립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요, 제 밴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뭐 시황이라든지 주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참고할 사항들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지금 저는 또 잠깐 안내 방송하고요. 저는 또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또 뵙게 됐네요. 1시간 안에 3번을 뵀습니다. 그죠? 와, 정이 들겠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깐부는 못 되더라도 감액 친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시세 설계, 공간 매매 해서 쉽게 앞글자만 따서 제가 시공 대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아까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세 줄을 그렸습니다. 이건 뭐냐? 본질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때 우리 연출님께서 들어오셨다가 빠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다가 빠지셨다가 이거를 연결을 하면 파동이 되더라. 그리고 여기에 발생된 시세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얘를 긋다 보면 겹치는 구간이 있다. 결국에 이게 지지이고 이게 저항이더라. 이 공간만큼이 수익이더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이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0.25. 정필승의 0.25. 자,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 인상할 때 보통 0.25포인트 인하하죠. 그러니까 0.25라는 숫자는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인 저항 가격이에요. 저항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항대. 그래서 우리 세력들이 이 0.25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십니다. 우리 연출가님이 이걸 가지고 연출을 많이 짜세요.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네, 이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평가가 결국에는 회복이 되고 회복은 결국에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여기 별 5개 드렸잖아요. 회복. 오늘은 무조건 어느 강의 다 기억은 못 하셔도 회복만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요거는 안 해요. 격한 저평가는 안 하는데 극저평가를 본질적 저평가 요렇게까지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좀 재밌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사 대표입니다. 그래서 원석이를 너무 잘생기고 너무 연기 잘하는 우리 원석이를 제가 캐스팅을 했어요. 캐스팅을 해서 이 친구가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 순간까지 일단 키워줬습니다. 그죠? 키워줬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갑자기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네, 감사합니다 해서 갑자기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대표님, 저 이름 좀 바꾸겠습니다. 뭐로? 했더니 보석으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보석? 너 보석이 할 거야? 예. 야, 그럼 원석이 보석이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래, 해. 했는데 바꾸고 나더니 갑자기 막 대형 기획사에서 연락 오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작품도 엄청 많이 하고요. 자, 그러면 그 친구가 성장을 딱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 또 저를 찾아옵니다. 대표님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물어봤더니 대형 기획사에서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 뭐라 그랬어요? 날아가. 훨훨 날아가.
슈퍼스타가 돼. 아주 그냥 슈퍼스타가 돼 하는 게 슈퍼스타가 고평가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러고 나서 제가 원석이가 기억날 거 아닙니까? 제 핸드폰에다가 막 찾아보면서 막 볼 거 아니에요. 뉴스도 찾아보고. 그럼 원석이는 이미 슈퍼스타, 월드스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다시 우리 회사에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 말을 주식에다가 한번 비유해 보면 SK 하이닉스를 내가 30만 원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내 관심 종목에게는 지우지 않았어. 계속 그냥 보는 거예요. 계속. 왜? 보고 싶으니까 SK 하이닉스가. 보고 싶으니까 넣어놨는데 이 친구가 60만 원을 갖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를 다시 내가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왜? 이거라서. 그러니까 나는 그걸 가고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또 다른 원석이를 발견을 해서 또 다른 원석이를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편하신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장 깨기 하듯이 가자. 도장 깨기. 그게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시공대보법 첫 번째 주봉이고요. 우리가 중소형주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중소형주. 가지고 왔는데 자, 첫 번째 뭐다? 공간을 먼저 나눠라. 그래서 본질 가치 4,000원을 기준으로 3,000원, 5,000원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1분할, 2분할이 된 거지. 매도를 1분할, 2분할로 계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주가가 저기서부터 쭉 빠졌죠. 빠졌어요. 그래서 3,000원을 딱 정확하게 지지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색 이 선을 뚫어내면 날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죠? 근데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럼 주봉에서 우리가 보통 타점을 잡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타점은 일봉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이에요. 자, 제가 자동차 소부장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올 초에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갔던 게 보통 조방원이었죠. 조방원이었다가 그 바톤을 누가 받았습니까? 반도체가 받았어요.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들은 안 가고 반도체 대표주들만 움직였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기다 좀 더하면 한미반도체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받았습니까? 업종별 순환매라고 해서 2차 전지가 받았어요. 근데 2차 전지만 받았어요? 아니에요. 자동차주도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좀 더 가고 자동차주는 횡보했단 말이에요. 그 구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였어요. 왜 횡보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10월 29일에 우리가 에이펙 정상회의 직전에 우리가 트럼프 만나서 관세 협상 진행을 했죠. 그래서 품목별 관세에서 우리가 자동차주를 15%까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가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연출님은 관망하시다가 윗방향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보세요. 그러면 차트를. 여기서 잠깐 거래량 들어왔다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죠. 여기서 지지받았어요. 그죠? 이때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 연출님은 아직까지 극장을 안 빠져나가신 거예요. 퇴장을 안 하셨어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화장실에 계신지 아니면 저 관객석에 있는지 아니면 무대 앞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있는 건 맞습니다.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보았더니 여기 3,000원 그어놨잖아요. 이 3,000원, 여기와 이 점선 보이세요? 점선? 이게 뭐냐면 우리 연출님이 앞전에 한번 극장 방문하셨을 때 만들었던 최저 가격이에요. 최저 가격. 그 최저 가격과 여기를 횡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선택하느냐? 방향성을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방향성. 내가 윗방향으로 갈지 아랫방향으로 갈지 여기서 간을 본다라는 소리예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죠? 거래량 동반하면서 여기 박스권 상단을 뚫어 올렸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나는 왜, 언제, 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저는 여기 3,000원을 여기 있죠. 여기 이 3,000원을 손절로 두고 손절로 잡고 여기에 딱 라인으로 딱 내려오면 이 중심으로 내려오면 일단 1차 한번 사고 그다음에 여기 저점에 2차 사고 여기 3,000원 부근에서 3차 사고 이럴려 있어요. 분할 매수. 근데 막상 딱 보니까 얘가 이 중심까지 내려와 줬단 말이에요. 1차 샀죠. 근데 갑자기 뚫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추격으로 좀 더 샀어요. 왜? 얘는 이미 윗방향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런데 빨간색 선 보이죠? 여기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미 윗방향이니까 당연히 본질 가치 회복.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4,000원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갔잖아요, 여기. 그죠? 갔어요. 그럼 여기서 얼마? 50%를 덜어냅니다. 50%를. 그럼 50%를 가지고 있겠죠? 횡보하니까 어떻게 됐든 분할로 매도를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10월 그렇죠. 29일. 그래서 윗방향을 선택한 거예요. 처음에 밀렸지만 다시 복귀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날 저녁 7시에 뭐였냐면 한미의 관세 협상 타결해서 품목별 관세 자동차주 15% 인하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다음 날에 갑자기 갭으로 16%를 띄워버립니다. 그럼 저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와야죠. 너무 좋은 나이스한 그런 운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띄워주는데 안 나와요. 굳이 5,000원을 맞춰야 돼? 지금 나와야겠어? 하고 저는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19%를 밀어버립니다. 이때 거래량 한번 보세요. 우리 연출님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뒤로 빠져나가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때는 조명도 안 받은 거예요. 그냥 나갔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방향성을 위로 할지 아래로 갈지.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회복. 이거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일단 회복에 먼저 초점을 둬야 되고요. 공간대로 우리는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일단 오늘은요, 여러분 벌써 이렇게 1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좀 많은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일단은 기억해야 될 거는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금요일에 또 연장선으로 아직 뒤에 못다한 부분을 또 함께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 어찌됐든 장의 상황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 지금 뭐 빠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그 조금 잘 파악을 하셔서 들어가야 될 때, 안 들어가야 될 때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좀 관망하는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충분히 보유한 상태에서 시장을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원석을 캐서 그걸 보석으로 만드는 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함께 여러분들과 동행을 할 거고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정말 제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방송 드리고, 그리고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밴드에서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은 그 여러 가지 제가 써놨습니다. 밴드에 보면은 뭐 시황도 써놓고 거기다가 또 뭐 뉴스 그리고 이슈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종목은 뭐 어떨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공략주 들고 온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히든 종목도 들고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간단한 브리핑과 공부하는 시간을 제 밴드에서 적어 놓을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가입해 주셔서 다양하게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밴드를 또 어떻게 들어오시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QR코드 뜰 텐데요. 그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래서 링크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제 밴드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쉽죠? 모르시면 자녀분한테도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제 방송 이렇게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죠. 내일 주말입니다. 여러분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이데일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